자, 이번 시간에는 자, 거기 3번 경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험 문제 우리가 이제 등록사항 중에서 요렇게 등록사항 중에서 자, 2장 등록사항 중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일단 자, 소재 중에 이제 지본 있죠, 지본. 지본 있고 그 지목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본과 지목은 시험 문제 매년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지본 지목인데 그때 또 이제 뭐예요? 자, 지본하고 지목하고 이제 경계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경계가 있고 면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소재, 지본, 지목, 경계, 면적, 좌표 중에 그 6가지 토지 표시 사항 중에 그 시험 문제 주로 다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지본, 지목, 경계, 면적인데 순위를 만약에 순위를 한번 정해보자면 이 지목은 뭐 이게 넘버 아니에요. 왜? 제일 시험 문제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시험 문제 계속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넘버 2가 지본이고 넘버 3가 뭐예요? 면적이고 넘버 4가 이 경계입니다. 뭐 경계가 이렇게 시험 문제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받을 필요는 있겠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서 잘 나오냐면 일단 경계에 이제 정의가 이제 나오는데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어상으로 자 일단 줄 쳐놓으세요. 이렇게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뭐로 연결했어요? 이거 직선으로 연결해서 직선이에요. 직선. 경계라고 하는 곡선이 아닙니다. 직선이다. 직선을 연결해서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하는데 자 지적공부상에 뭐예요? 지적공부상에 도면상의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표면상의 경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필지를 구획하는 자 선의 굴곡점으로서 그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하고 거기 좌표 형태 나오죠. 그래서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개념이 2개입니다. 이렇게 경계점이 이제 경계점간이 있어야지만이 경계점간을 뭐로 연결해요? 이거 직선으로 연결하죠. 요게 이제 경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경계점은 필지를 나누니까 만약에 도면상에 도면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뭐 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필지가 나눠져 있으면 이 필지를 뭐예요? 선에 굴곡 꺾인 점 요런 게 바로 경계점이다. 자, 그런데 땅값이 보세요. 비싼 토지는 이런 식으로 비싼 토지는 자, 이렇게 자, 이 규칙적으로 돼 있겠죠, 규칙적으로. 그래서 일단 자, 이 뭐하고 이거 평면, 직각, 종선과 행선의 교체됨 있죠? 교체된 이 좌표죠, 좌표. 이 좌표가 바로 이제 경계점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경계 설정 원칙은 잘 안 나옵니다. 요새 이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 까만 글씨만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는 국가가 정한다는 얘기고 경계는 당연히 직선지시고 경계는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토지와 토지 사이는 경계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디 위에 그 지표면상 위에 보게 되면 자, 우리 일반 단독주택만에 산다면 이 집이 있고 건물이 있으면 자,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자, 사인과 사인 사이에 경계를 지상위에는 자, 뚝 담장 이런 식으로 2개를 이렇게 정해 나왔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경계가 꼭 몇 개처럼 보여요. 경계가 2개라고 뭐예요? 2개라고 느껴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계는 절대 몇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2개가 아니다. 경계는 딱 한이다는 얘기예요. 경계 불가분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축척 중대라고 하는 것은 축척이 큰 거에 따른다. 왜? 큰 게 비싸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자, 요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고 다만 이제 시험 문제라는 게 그 쌍가루 3번입니다. 그 쌍가루 3번은 별표를 조그맣게 하나 해두시고 자, 그 내용을 좀 봐주자는 얘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지상경계 왜? 자, 이렇게 도면상의 경계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 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도면상의 경계를 하다 보니까 사인과 사인 간에 땅이 네 거다 내 거다 말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경계에 대해서 이제 뭘 살펴보는데 이렇게 경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자, 무슨 얘기를 지상경계에 대해서 이제 자, 이게 시험 문제 자, 지금까지 제일 잘 나온 얘기니까 지상경계를 잘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자, 구분이 나오고 지상경계의 결정이 나오는데 자, 그 구분보다 이 오른쪽에 있는 지상경계의 결정을 눈여겨봐 두셔야 돼요. 왜? 그게 이제 답으로 등장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5가지가 등장하는데 뭐예요? 만약에 뭐예요? 높낮이가 없다. 높낮이가. 자, 그래서 왼쪽 표현에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가 차이가 없다. 높낮이가 없으면 그 구조물이 있다면 구조물에 뭐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구조물에 중앙을 뭐예요? 중앙을 구조물이 있을 때 구조물의 중앙을 이 A라고 하는 토지하고 뭐라고 B라고 하는 토지에 대해서 자, 지상경계를 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뭐가 있다면 높낮이가 있다면 뭐예요? 높낮이가 있다면 자, 무엇을 하단부를 구조물에 자, 지상경계를 삼겠고. 그다음에 만약에 뭘 만들기 위해서 도로하고 뭐예요? 도로와 뭐예요? 국어 있죠? 국어. 자, 국어. 자, 국어. 그래서 우리가 국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국어라는 것은
자연적인 요소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하는 뭐예요? 그 소규모 토지 소규모.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뭐예요? 배수로를 팠다든가 관계수를 만들었다든가 그 인공적인 수로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흘러가니까 여기 뭐예요? 경사진면 있죠? 경사진 절토면의 상단부 여기까지가 도로고 자 물이 흘러가니까 경사진면의 요 상단부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요 상단부가 뭐예요? 상단부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도로하고 다른 토지와의 경계고 자 뭐하고 이거 국어하고 뭐예요? 다른 토지와 경계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는 뭐예요? 요 세 가지는 특히 만약에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다르다면 뭐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 소유권에 따른다라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자 맨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고 그런 얘기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뭐라고 이게 자 이 뭐하고 이거 자 이 바다하고 만약에 육지가 만났다면 그죠? 육지가 만났다면 이 바닷물이 완전 다 찼을 때 이게 최대 만조예요. 최대 만조이다. 최대 만조이. 자 이렇게 최대 만조이다. 최대 만조이.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천이라든가 유지라든가 자 그 밖에 뭐 바다가 아닌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대 만수입니다. 최대 만수의 만수이다. 만수이. 자 이렇게 구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전 시험 문제는 뭐라 나왔냐면 대자를 뭐예요? 대자를 소자로 최소 만조이 이렇게 해요. 자, 그 정도로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최소 만조이. 근데 나쁜 사람은 뭐라고 내냐면 평균을 했으면 여러분이 딱 속게 냅니다. 뭐라고? 최소 만조이다. 이런 식으로 대자를 소자로 바꾼다든가 평균이라 낸다니. 평균이라 내면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 만조이다 봐두시고. 그다음에 자 바다를 매립해서 이렇게 바다를 매립해서 만약에 뭐예요? 이 제방이 있는데 이 제방이 뭐예요? 이게 바다가 매립이 됐다. 그 매립에서 새로운 땅이 생겼죠? 그러면 과연 이 제방이라는 역할이 뭐냐면 바다에 있을 때 막는 게 요 역할이죠. 여기까지 역할이죠. 그래서 자 요렇게 새로운 토지가 이제 매립돼서 생겼으면 이 제방이 여기 있죠. 요게 이제 그 사람의 뭐예요? 사람의 이제 얼굴이 있고 목이 있으면 요 어깨 부분이죠. 어깨 부분. 네, 그래서 바다 쪽이니까 뭐예요? 바깥쪽 이렇게 바깥쪽. 자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어깨 부분 이렇게 어깨 부분입니다. 어깨 부분. 자,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시험 문제 종전에 한 18회 때는 재작년에도 나왔지만 자, 이걸 안쪽 있죠? 안쪽 하면 틀린다니까. 안쪽 하면 틀리니까 자, 요렇게 5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 자, 요게 자, 계속 자, 이정얼만 한 번씩 나와 갖고 하여튼 자, 중요한 얘기니까 잘 좀 살펴두자.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뭐가 자, 거기 자, 경계결자, 거기 이제 그림이 이제 나왔고, 지금 방금 설명한 기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에서 한 번에 그 지상경계의 위치 표시라고 하는 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지상경계 위치 표시 해갖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에 지상경계 등록부 있죠? 그게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자, 시험 문제 이제 뭐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까? 뭐 그래도 한 번쯤은 그냥 봐주자니까. 왜 그러냐면, 지적소관청이 지상경계점을 뭐하기 위해서 등록하려 할 때는 지상경계 등록부를 뭐예요? 사항을 이제 등록한다라고 쓰였는데 일단 머릿속에 기억할 때 이 소재 지번은 뭐예요? 소재 지번은 이게 지상경계 등록부가 자 우리가 지적 공부는 아니에요. 기타 공부인데 뭐는 공통이다? 소재 지번은 공통이다.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무슨 말이 들어갔어요? 앞에 경계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경계점이라는 말이. 경계점 말이 들어갔는데 여기 뭐예요? 소재 지번 빼놓고 지목이라든가 면적 같은 건 없죠. 다만 이제 우리가 거기 디귿번에 지적공무상 지목과 실제 토지의 지목 있죠. 그러니까 지목은 지목인데 자 뭐가 실제 토지 이용에 대한 지목도 있다는 거. 요 3번 디귿만 한번 여러분이 관심 있게 받으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소재하고 뭐예요? 지번이 있고 지목이 있는데 지목이 뭐예요? 무슨 지목과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지목이 뭐예요? 두 개가 다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지상에 있는 뭐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니까. 자, 그래서 거기 있다 보시고 절대 여기는 이제 그 핑크 하나 써놓으세요. 면적은 뭐가 아니라고? 면적은 등록상이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면적이라든가 자, 면적 있죠? 면적하고 경계는 등록상이 아니다. 옆에 써놓으시고 뭐가 나오면 안 되니까 면적이라든가 뭐가 나오면 면적이 나오면 경계 있죠? 면적과 경계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옆에다 써주시고 이해해 주자는 게. 자, 그 다음에 그 4번의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결정.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만약에 뭐예요? 토지에 뭐가 있어요, 이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는 거. 그 토지에 만약에 건물이 있으면 토지를 분할할 때 건물에 걸리지 않게 요렇게 분할하는 게 요게 원칙입니다. 자, 이게 원칙이다. 원칙.
자, 근데 어떤 경우에는 건물에 뭐하게 이거? 건물에 걸리게, 이 건물에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게 이거. 예외가 있다. 이제 건물에 걸리게 분할하는 예외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건물에 걸리게 예외가 이제 시험 문제 이게 진짜, 이게 정문제, 이게 진짜 가끔가다 나옵니다. 가끔가다 나왔고, 자, 이제 저기 하는데. 거기 이제 그 기억, 니은, 디귿 보게 되면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경우 있죠?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고요. 그래서, 자, 거기 법원의 판결, 판자 동그래, 판자. 근데 공공사업 얘기 나오죠? 공공사업. 그래서 사학도 철천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만 지목 중에 공공사업이니까 사학도 철천제 구유수 뭐예요? 구유수. 그런 지목일 때, 분할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나 도로, 철도를, 자, 철도의 지목에 대해서 그런 지목으로 되는 건 토지를 분할할 때는 뭐라는 얘기니까 지상경계점 표시를 설치하고 분할하라는 얘기. 그래서 이거 사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해서 토지를 뭐 할 때, 분할할 때 또는 뭐예요? 국토계획 및 영향이나 법률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 도시군 관리계획, 도도자 나오죠? 도자하고 도자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외적인 경우는 뭐예요?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자고? 판사가 뭐예요? 판사가 도도하다. 도도하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네 가지 아닌 것은 요 네 가지 아닌 것은 자, 뭐 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경계에 건물에 걸리게 할 수 없다는 게. 판자가 판결에 의한 경우. 사자가 뭐라고? 공공사업. 도자가 도시개발. 이건 뭐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외우자. 그래서 요렇게 머릿속에 외우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그 22회 때 문제를 보시면 자, 문제 보시면 거기 이제 1번은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할 목표로 될 만한 자,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를 뭐 한다고 표시한다 써있죠? 그 다음에 2번 소관청은 토지 등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뭐 할 때는 정할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을 뭐 한다고 작성한다고 방금 배웠고. 그 다음에 3번은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뭐 할 때는 다를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뭐 한다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방금 그래서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그 4번에 뭐예요? 4번에 자, 행정구역,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장이 토지를 뭐하게 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지상경계점을 설치하고 측량한다 그랬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이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 내용은 그렇게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번에 이제 도시개발 도자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자, 토지를 분할할 때 건물에 걸리게 결정해서 안 된다 그랬죠? 그게 틀린 말이다. 자, 뭐예요? 판사가 도도하다 그래서 도시개발 나오면 자, 건물에 걸리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자는 게.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라고 측량할 수 있는 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예요?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14회 때 딱 한 번 나왔는데 그 이후로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번 다음 장 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면적을 보게 되면 면적의 정의는 여러분 줄쳐놓으세요. 뭐라고? 수평면상의 넓이다. 항상 면적은 뭐라고? 수평면상의 넓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면적의 단위는 이제 제곱미터예요. 지금 현재 등기부나 대장의 모든 면적은 다 표시가 단위가 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뭐 몇 평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뭐예요? 공부상의 대장이나 등기부상의 면적은 제곱미터라는 게. 자, 근데 쌍가루 3번 그게 중요해요. 면적 측량 대상 중요합니다. 꼭 별표해 두시고 그 시험지에 자주 나온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 면적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하여튼 면적은 항상 뭐라고? 수평면상의 넓이에요, 이거. 수평면상의 자, 면상의 뭐라고? 면상의 넓이를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 2차 지정이니까 당연히 2차 지정이니까 뭐예요? 수평 지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입체 지적이 입체 면적이 아니다니까. 수평 면적이지. 그렇게 보시고 자, 측량 대상 아닌 거. 면적 뭐예요? 면적 뭐가 아닌 거? 측량 대상이 뭐예요? 측량 대상 아닌 게 있다, 아닌 거. 이렇게 시험 문제 나는데 아닌 게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 대표적으로 자, 클래식한 20년 동안 클래식한 답이 뭐냐면 합병이 답입니다. 합병이 답이다. 합병이 답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합병이 너무 답으로 내다 보니까 무엇을 이제 지목 변경 있죠? 지목 변경을 시험 문제 답으로 작년, 재작년에 시험 문제 답으로 냈다는 거죠. 그래서 합병과 지목 변경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가 아니라고?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토지를 분할한다 치면 토지가 아니죠? 토지를 분할했으면 땅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뭐예요? 100의 1이고 이 땅이 두 개 되면 자, 새로 생긴 땅 있죠? 요 새로 생긴 땅에 대해서 다시 대장을 만들고 뭐 해야 되니까 면적을 뭐예요? 면적을 산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 자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 나오는데 그 위에 자 동그라미 2번에 위에 이응 있죠? 이응 경계복원 측량 및 현황 측량에서 면적을 측량이 수반되는 경우 있죠? 그냥 면적 측만이 수반되니까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라고 면적 측량이 수반이 안 된다면 그 면적 측량 하지 않는 거니까 그 2번은 감정평가사 문제 한 10년 전에 한번 나왔어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받으시고 그 동그라미 3번은 거기 별표를 조그맣게 해두시고 자 그게 답이에요. 답이 그래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 답이면 그게 3번이 답이니까 그 옆에다 답이라고 해두시고 답이라고 써두시고 자 합병과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있죠? 그다음에 행정구역 변경, 그다음에 위치 정정 얘기인데 뭐 거기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뭐하고 뭐는 합병, 지목 변경. 뭐 또 하나 더 생각하자면 그 지번 변경이 있어요. 그거 꼭 암기 좀 해두자는 중요하다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제를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 그 14의 문제입니다. 14회. 그래서 여기 면적 측량을 할 경우가 아닌 것. 그래서 1번이 왜 답이냐면 1번에 뭐가 껴들어왔어요, 이거. 합병이란 단어가 껴들어왔죠. 그래서 등록 전환이나 분할, 축적 변경 이건 측량이에요. 이 문장은 왜 틀렸냐면 합병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면적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 지금 한 3년 정도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3, 4년 안 나왔고 올해 나올 때가 됐어요.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 면적 측량 그 단위 있죠, 단위. 그거에 대해서 한번 꼭 봐주자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면적에 대한 단수 처리 얘기입니다. 단수 처리. 이 단수 처리를 어디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단수 처리에 관한 얘기다. 자, 그러면 축척이 얼마? 축척이 만약에 뭐예요? 축척이 500분의 1인 땅이 있고 축척이 뭐라고? 600분의 1인 땅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절대 축척이 500분의 1이라고는 나오진 않아요. 항상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냐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만약에 500분의 1은 경계점. 이렇게. 경계점 뭐예요? 좌표. 자,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수반지역이다.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는 항상 측량을 할 때 지적 확정 측량을 해요. 그래서 무슨 측량? 지적 뭐예요? 지적 확정 측량을 이렇게 지적 확정 측량을 뭐 하는 지역이다?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런 단어가 발견되면 이것은 축척이 5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은 최소 면적이 어디까지? 0.1제곱미터까지 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0.1이 안 되더라도 무조건 뭐예요? 0.1로 동부에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축척이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축척은 땅값이 무한할 것이고 비싼 토지고 만약에 뭐예요? 땅값이 무한 토지는 싼 토지는 축척이 뭐라고? 자 1000분의 뭐예요? 1000분의 1도 있고 1200분의 1도 있고 그 다음에 2400분의 1도 있고 그 다음에 3000분의 1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6000분의 1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자 축척이 큰 게 싼 거보단 땅값이 뭐 비싸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경계에서도 축척 종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엇을 축척이 큰 것이 뭐예요? 큰 것이 자, 땅이 비싸기 때문에 축척이 큰 것에 따르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지역은 축척이 뭐예요? 축척이 땅값이 싼 지역인데 자, 이 지역은 뭐예요? 단단히까지만 공부에 등록합니다. 1제곱미터까지만 공부에 등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지역이 0.21도 안 되면 만약에 0.4였다 치게 되면 공부에 얼마로 등록하냐 하게 되면 얼마로 등록한다고? 자, 최소 면적이 항상 뭐라고? 1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자, 면적을 만약에 대한민국 면적에 이 축척이 이런 뭐예요? 도시 지역에서 면적을 산출해 보니까 얼마? 120 얼마 이거 3.45. 자, 이런 식으로 면적이 산출됐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어디까지? 소수점 뭐예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공부에 등록하니까 자, 그 뒤에 0.05라고 하는 뭐예요? 요 자, 0.05라는 요만큼 면적의 수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법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무조건 5라고 올리다 보면 0.5라고 0.1이 올라가면 뭐예요? 5가 되죠? 우리가 대한민국 땅 중에서 땅값이 무한 토지 비싼 뭐예요? 공시지가 비싼 토지는 만약에 면적이 자, 이게 1제곱미터, 1m. 그 1m하고 1m를 곱하면 1제곱미터입니다. 그 1제곱미터가 자, 얼마? 7천만 원짜리 땅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1제곱미터 7천만 원 땅이라면 요게 만약에 이걸 10개로 나눈다면 자, 이게 10cm겠죠? 10cm. 그 요게 10cm니까 이게 바로 0.1이에요. 요게 바로 면적이 0.1제곱미터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게 700만 원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무조건 올라가면 0.1이 올라가니까 자, 국가는 세금을 더 많이 걷을 것이고 누구는 자, 한마디로 뭐예요? 소유권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소유권자는 0.0일 때 올리는 걸 싫어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국가하고 국민하고 합의를 보기를 그 만약에 소점 아래 이 마지막 공부에 등록할 이 수치가 이렇게 0, 2, 4, 6, 8 이런 식으로 뭐라면 이거 자, 0이나 뭐라면 이거 짝수라면 0이나 짝수라면 뭐하고 이거 내리자는 게요. 근데 만약에 홀수라면 자, 뭐 하자는 게 이거 올리자. 왜 이런 법칙이 생겼냐는 게. 자, 그래야지만이 두 개가 공평하다는 게 공평. 자, 그래서 이렇게 0하고 짝이니까 이건 버리자는 게 이거. 근데 이게 만약에 뭐였다면 이게 7이었다면 올려서 8로 하자는 게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이런 축척이 1까지니까 만약에 면적이 자, 얼마? 400 400. 자, 50 50. 자, 6.5라고 5단. 그러면 이게 만약에 300. 자, 이런 식으로 300 45.5였다면 자, 요렇게 끊어보자는 게. 그러면 여기는 13579니까 홀수니까 외로우니까 홀이니까 외로우니까 붙여줘서 얼마가 되고 이거 346이라고 하고 자, 여기는 짝이니까 버려갖고 얼마 456이라고 그냥 하자는 게 이렇게 하자는 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 숫자를 보고 이 마지막 소점 이건 단단히니까 단단히 이렇게 축척을 먼저 보고 땅값이 비싼지 싼지를 확인한 다음에 비싸다면 0.1까지 소점 아래까지 끊어보고 그래서 그 뒤에 5가 이 마지막 5를 이제 앞에 수가 홀수냐 짝수냐 파탄해갖고 이게 만약에 홀수라면 홀수면 홀수니까 외롭다. 외로우니까 붙여주고 짝 있으면 떨어준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자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응용 문제가 뭐냐면 응용 문제는 만약에 문제가 이런 지역의 면적이 얼마? 자, 325예요. 5.51이다 하게 되면 소점 여기죠? 비싸죠? 소점 아래까지 끊죠? 근데 이건 0.05가 아니라 0.01, 5보다 무조건 크죠? 5보다 무조건 크는 홀순위 짝순위 따지 말고 무조건 뭐라는 게 이거. 올려달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그 면적에 대한 결정이 자, 그런 얘기니까.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거기 확인 문제 나오죠? 그 확인 문제에 경위 측량 방법 나오게 되면 지저확정 측량이란 말이 나왔죠? 그 지저확정 측량 한번 줄쳐보시고. 그 위에 쓰세요. 축척이 얼마라고? 500분의 1이다. 그럼 이렇게 축척이 500분의 1은 이 지역에서 면적을 산출해 본 결과 얼마 나왔다는 게 730점. 이런 식으로 730점 얼마가 나왔다는 게 4,5가 나왔다는 게 4,5. 그 730점 4,5가 나왔으면 어디까지? 소점 한 단위까지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끊었죠? 여기 뭐니까 짝수니까 버려라는 게. 그래서 답은 얼마? 730.4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갖고 자,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이거 시험 문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확실히 좀 봐주자니.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파트 이제 자, 등록사항을 이제 공부를 했고 파트 뭐라고? 3 뭐에 대해서 이제 지적 공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적 공부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에 꼭 시험 문제 자, 그 두 문제 정도는 꼭 나와요. 매년 두 문제씩 나오니까 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거. 암기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여러분 제가 제 카페에다가 암기 방법을 만들어 놓고 외우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 아침 9시에 시험지 나눠주고 밤 9시에 걷겠다 그러면 누구나 문제를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과목이 한 과목당 50분의 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느 학원에 이제 어느 학원에 가기 위해서 그 학원이 무슨 학원이에요, 무슨 학원. 그 무슨 학원이라 글자가 세 글자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학원을 가기 위해서 전철에서 내려갖고 이제 갈 때 전철에서 내렸죠? 그러면 이제 전철에서 갈 때 어디로 나가야 될까 우왕좌왕하다면 시간이 우왕좌왕하는 시간이 그게 아깝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외우지를 않고 있다가 보면 적어도 그 일정한 장소에 몇 분 자, 이렇게 일정한 장소로 한 3번이나 4번 정도를 만약에 가게 되면 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외워놓으면 그렇게 우왕좌왕 몇 번 가갖고 익숙하게 할 필요 없다는 게 한 번 외우면 끝나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뭐 학원이니까 이게 세 글자니까, 세 글자죠? 세 글자니까 몇 번 출구로 3번 출구로 나오면 된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런 식으로 암기 방법을 왜 외우라 하려면 생각하지 않고 빨리 기억에 남아갖고 찍으려고 하는 거니까
부지런히 암기 방법 해갖고 자, 꼭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지적 공부도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 꼭 뭐예요? 몇 문제씩 필히 몇 문제씩 나온다 그랬어요. 두 문제씩은 꼭 나오니까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등록사항 중에서 뭐예요? 소재. 그다음에 지번. 자, 그다음에 지번, 지목. 자, 그다음에 자, 면적. 경계. 좌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몇 가지를 토지 표시 6가지에 대해서 자, 우리가 지금 뭐예요? 뭘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지적 공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적 공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지적 공부에는 뭐가 있고 토지 대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고 임야 대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하나의 땅을 두 사람 이상이 갖는 걸 우리가 뭐라고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다. 대지권.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족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임야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경계점,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어요. 그래서 총 있죠.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종일이 된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뿐이 전산 등기만 있지만 무엇은 자, 이 지적 공부는 형태가 두 가지예요. 종이로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디에는 전산 처리에는 그 전산 처리 조직에서 기록한 거 있죠. 정보 처리. 이렇게 정보 처리 뭐예요?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자, 이 시스템에 의해서 뭐 해놓은 거 이거. 기록 뭐예요? 기록 저장해 놓은 공부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총 뭐예요? 개수로 따지면 몇 가지예요? 꼭 8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소재하고 지번은 공통사항이에요. 모든 공부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있죠? 거기도 물론 이제 지적 공부는 아니에요.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뭐 있다는 얘기예요. 공통적으로 써 있다는 소재 지번이. 자, 그러면 이 지목은 지목은 어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어디에 지적도 임야도에 지목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도면에는 부호로 써요. 그래서 두 번째 음절이 쓰는 게 있다는 게 2장 1,000원짜리 그랬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어디에는 대장에는 정식 명칭이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면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면적은 오로지 어디에만 있어요? 면적은 자, 대장에만 면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경계는 뭐예요? 도면에만 들어갑니다. 도면에만 들어간다. 자,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죠? 이 경계점 이 좌표 있죠? 이 좌표는 어디에만 들어가요? 이거 경계점 이 좌표 등록부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점 좌표는 자, 아까 뭐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도 있지만 그건 뭐가 아니니까 자, 그건 기타 공부예요. 지적 공부가 아니니까 지적 공부에는 좌표는 어디만 들어간다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만 들어간다. 보시고 그래서 특히 몇 가지 요 세 가지가 뭐예요?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가 일단 중요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면적은 뭐예요? 어디면 대장에만,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어디? 경계점 좌표 등록표만 쓴다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일단 이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이해를 먼저 해두시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해보자는 게요. 암기 좀 해보자는 게. 왜? 빨리 생각하기 나기 위해서. 어떤 분은 뭐예요? 암기 방법을 외우는 게 더 힘들다 그러는데 자, 힘들어요. 왜? 더 외워야 되니까. 근데 외울 이유가 뭐냐면 빨리 생각하기 위해서 그거 외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외우자는 게 뭐라고? 소지공 소대장이 있는데 이 소지공 소대장은 어디 나왔어요? 공대 나온 뭐예요? 공대 나온 소대장입니다. 그러니까 ROTC로 뭐예요? ROTC로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을 갖고 있어요? 목도장을 갖고 있습니다. 목도장. 자, 목도장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군대 갈 때 도장을 안 갖고 왔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도장을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한 30대 후반 정도 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군대 갈 때 도장 갖냐, 도장 갖고 왔냐니까 군대 제대한 지가 너무나 오래돼갖고 그래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군대 제대한 지가 자네보다도 더 오래됐다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자, 그래도 뭐예요? 그 조 맞았던 기억이 얼마나 그 기억이 나는데 그게 오래돼서 조 맞았던 기억은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군대 가서. 하여튼 그래서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목도장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경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도라고 하는 지역의 자격 면적은 무슨 도장 갖고 있어요? 축도장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자. 축도장.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소지공 소재정 이렇게 소재. 이 소재하고 집어는 모든 공부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소유자 표시는 뭐예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있고, 그 다음에 공유지역명부하고 어디 있어요, 이거? 대지권 농부에 있어요, 대지권. 이 공유지역명부는 땅 하나에, 공유자가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땅 하나에 공유자가, 땅 하나에 공유자가 여러 명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러 명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땅 하나에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이런 소유권자가 몇 명인지 똑같아요. 대지권은 뭐예요? 그 땅 위에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집합 건물이 져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지공소재장은 공대 나왔는데, 그래서 이 소유자 표시는 요 네 군데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지목이에요. 지목은 뭐라고? 도면하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면하고 대장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는 뭐예요? 경계는 도면에만 써 있고, 그 다음에 좌표는 어디에?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어디에? 대장에 있다. 대장에. 근데 축척은 어디에? 축척은 도면하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 대장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뭐예요?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다음 중 대장의 토지동사에는 어디에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온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먼저 꼭 암기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지목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어디에만? 지목하면 뭐예요? 목도장, 도면하고 대장에만 있다.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꼭 좀 봐두셔야 돼요. 자, 이걸 먼저 외운 다음에 이게 암기가 되면, 여러분 이제 암기가 되면, 그래서 여기, 넘겨보시면, 토지, 이 쌍가리번 토지와 임야대장 나오죠? 그래서 토지와 임야대장 나면서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물적 편성주의, 그래서 항상 뭐예요? 이 법은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 나오죠? 좌표 등을 조사 식량에서 공부에 등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적 편성, 물건을 중심으로 이 대장 공부를 편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등록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토지 대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나 이렇게 해서 이 네모나게 네모나게 보시고 네모나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맨날 쓰는 게 뭐냐면, 이 충청남도 소천군 장항읍 옥산리 지번이 100이다 하게 되면 이게 행정구역, 이게 소재입니다. 이 100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번입니다. 그 다음에 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이게 지목입니다. 면적 500제곱미터 있죠? 이게 바로 이게 면적입니다. 그러면 갑이라고 이게 소유자 표시예요. 소유자 표시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적어도 매번 계속 출판에서는 5가지는 일단 머릿속에 암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 그죠? 그 다음에 이 5가지를 먼저 기억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열상이 뭐냐면, 왼쪽에 고유번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고유번호가 19자리라고 하는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 19자리 고유번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자리 고유면, 일단 이 번호는 이제 19자리 써요. 여기 10자리 쓰고, 10자리 쓰죠? 근데 중간에 1, 다시 100, 010 다시 이렇게 4자리입니다. 0100 다시 0000 하나 이렇게 쓴다. 그럼 이 중간에 1번이면 이게 이 중간 자리가 한 자리인데, 요게 1번이면 이게 무슨 대장이고? 토지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면 이게 뭐라고? 임야 대장이에요. 이게 만약에 3번이라서 했으면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 좌표 등록부다. 그러면 이 뒤에 번호가 8자리가, 여기 8자리가, 요게 지번이에요, 지번. 이게 지번이다. 이게 지번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번이 앞에 0100이죠? 100에 이게 지번이 100의 1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유번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무리 훑어봐도 이건 행정구역 소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의 종류를 나타나는 거고, 이거 지번이죠? 여기서 이제 절대, 첫 번째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대장, 토지 대장. 그러니까 요 중간 번호가 대장이면 중간 번호가 1번이고, 요거는 2번이고, 요거는 땅이 토지 대장 땅이라면 요건 1번이고, 이건 아파트니까 대부분 1번일 것이고, 이 도면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건 3번이니까. 이 고유 번호는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이 고유번호에는 뭐가 없다? 고유번호는 뭐예요? 도면에는 이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외울 때 니는 그냥 외우기 위해서 이제 붙이고 고돌이 없다 이렇게 외웁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고돌이 없다. 한 번 더 고돌이 없다 이렇게 따라해보자. 하여튼 그래서 고유번호는 어디 없다고? 도면이 없다. 그래서 저 종전에 한 3년 전에 그게 나왔어요. 다음 중 도면의 등록상 인권 나와갖고 일단 고유번호는 다 챙겼습니다. 그래서 지문 3개는 다 챙겨버리니까 절대 뭐는 이 도면 번호는 고유번호 없다는 거 먼저 이해해두자. 그 다음에 방금 봤지만 자 방금 봤지만 뭐 지목이죠. 지목. 아무리 고유번호를 쳐다봐도 지목을 알 수가 없어요. 지번은 알 수 있는데 뭘 알 수 없다? 지목을 알 수 없다는 게. 자 그래서 고유번호인지 보고 고유번호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인데 면적 옆에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 만약에 뭐예요? 여기다 논에다가 집을 져갖고 대가 되면 토지동을 하죠. 그 사유가 뭐예요? 토지동 사유가 뭐라고? 지목 변경이니까 여기다 뭘 써요? 토지에 뭘 쓴다? 이동 사유를 써요.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다음 중 토지의 이동 사유를 기재하는 곳은 어디냐? 이게 토지대장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가 소유자입니다. 이 소유권자가 소유자죠? 그래서 여기 우위가 뭐가 있냐면 도축장비가 있어요. 도축장비. 도축장비라고 하는 게 있다. 아니죠. 그래서 도는 도면 번호고. 자, 이게 도면 번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축척이고, 장번호고. 장번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내용이 쭉 쓰게 되면 장수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2페이지, 3페이지 이게 장번호예요. 장번호고. 비구가 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아래 토지 등급하고 뭐가 있어요? 이거.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개별 뭐가 있다? 공시지가가 있다. 물론 이제 소유권자가 자 등기부상에 변동이 되면 뭐 원인이 매매를 해서 뭐예요? 자 변경이 되면 변경 일자와 뭐예요? 변경 원인과 일자 있죠? 변경 원인과 그다음에 뭐예요? 일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꼭 외우셔야지만이 시험 문제 웬만한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꼭 이걸 외우시는데 뭐 절대로 뭐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이제 하여튼 필요할 때마다 식사하실 때마다 아니면 TV 볼 때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썼으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중간이 거의 있죠? 양쪽 문이 열리니까. 그거 보시면 좀 기다리다 보면 뭐 생각합니다. 여기다 뭐라고 이거 고유번호에서.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가 소유자입니다.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지가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만약에 뭐예요? 요즘은 그 디지털이니까 TV를 리모컨에 켰을 때 절대로 그 TV가 빨리 들어오지 않아요. 좀 기다려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면서 TV에 뭐가 있으면 리모컨이 있으면 리모컨으로 누른 다음에 찌릅니다.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가 소유자입니다.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지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 가서 뭐예요?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도 넥킨 한 잔 끓여놓고 젓가락 찔립니다.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가 소유합니다.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지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자 이걸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암기 두시고 대장에 무슨 사항이 쓴가 저 한 50번 정도만 있죠? 50번 정도만 기억해 보시면 충분히 머릿속에 이거 기억이 되실 거라고 충분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방금 본 대로 등록사항 중에 소재 지번 있죠? 지목 면적 있죠?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 있고 이 고유번호 있습니다. 고유번호. 자, 그 다음에 거기 도면번호와 뭐예요? 장번호 축척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동사유가 있고 여기 시험 문제 작년에 나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소유권자의 변경 날과 원인 등급과 공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다음 페이지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 작년 문제인데 일단 거기 작년 문제 보기 전에 고유번호 써 있는데 고유번호 뭐 의의가 있고 기능이 있고 쭉 있죠? 하여튼 거기다 뭐라고 써두시고 고들이 없다. 지목엑서 지목을 모르고 고들이 없다. 그 기능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없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없는 걸.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문제 작년 문제 뭐라고 써 있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살 토지의 이동의 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토지 이동사유 지적공부를 했죠? 이동사유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이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3번이 답이죠? 이렇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자, 공부의 등록사항이 뭔가 꼭 나오니까 이건 이해가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뭐 해줘야 돼요? 암기를 꼭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꼭 좀 암기 좀 해두자는 거죠. 자, 요번 시간은 그 시간상 여기까지만 자,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공유지 연명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